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에서 집합건물 분쟁 사건들을 하고 있는 이원조 변호사입니다. 현재 많은 집합건물들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할 때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관리인이 그냥 자기 혼자 관리업체를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관행이 만연한 것은 구분 소유자들이 건물 관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개정됐는데도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업체를 변경할 때 관리단 집회 의결이 꼭 필요한지, 관리단 집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인의 권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집합건물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제1항 관리인은 이런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1호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입니다. 제1의 2호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본 규정들에 따르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서 그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니까 관리인은 독자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앞서 본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 집회 의결을 통해 관리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이 결정이 되면 관리인은 그 결의를 집행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규정은 2020년 2월 4일에 개정이 돼서 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개정되기 이전에 집합건물법 규정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규정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25조 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1호 공용부분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개정 전 법률에서는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관리인이 다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5일부터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되어 관리단 집회 의결을 거쳐야만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관리인이 독자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건물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관리에 관한 현실이 개정된 법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관리단 집회 의결 없이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한 것이니 무효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관리단 집회는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관리단 집회 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리위탁계약이 유효라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원이 정면으로 명확한 판단한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재건축 조합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례 사안을 보면 집합건물법 사안에서도 어떻게 판단을 할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판례 사안은 재건축 조합 사안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정비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로서 대법원이 매우 여러 사안들에서 똑같이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정비법에도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그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도시정비법 규정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관리인은 그 결의를 집행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집합건물법 개정법도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관리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집합건물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집합건물법 개정 취지 그리고 재건축 조합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관리단 집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인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은 아마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례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관리단 집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계약이 무효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업체를 변경할 때 관리단 집회 의결이 꼭 필요한지, 관리단 집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